네이버 주식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그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회사를 볼 때 재무제표를 딱 보면 저런 표가 딱 떠오르죠. 그 사각형으로 된 지금 이제 요 표인데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해서 이제 어떤 회사 뭐 해갖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덜 아프고 조금 알면서 보는 것인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쓰니까 손익계산서라고 쓰거든요. 포괄 손익계산서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일단은 손익계산서라만 써놨고요. 이거를 기입하는 형식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입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어렵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손익계산서의 대전제는 뭐냐면 장사를 해서 벌기 위해서 쓴 돈, 그 다음에 벌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들을 쫙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한 표거든요. 그러면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영업활동, 장사, 회사 생활에서 받는 총 월급, 이런 내가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총합이 먼저 나와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쓴 돈, 뭐 필요한 돈, 가져간 돈, 뭐 이런 걸 싹 빼서 낼 돈 내고 딱 결산을 내봤더니 이만큼 남았다더라. 이거를 표현해보기 위한 표잖아요. 얘를 만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밖에서 번 돈, 장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번 돈 모든 거, 기업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벌어들인 모든 돈을 첫머리 위에다 놔요.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원가를 공제를 해주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차익이 뭐냐면 일단은 만들어진 총 돈에 대한 이익이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좀 적어보면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의 총합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온다더라.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적어주고 거기 밑에 매출 총이익 중에서 또 빼야 될 거를 또 쭉 적어요. 그게 뭐냐면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임대료도 있고 뭐 전기세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뭐 어쨌거나 이걸 만들기 위해서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비용들을 여기다 다 적어요. 그리고 매출을 발생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다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벌어서 내가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지만 통장상에 남은 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남은 돈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영업이익을 요 카테고리 바로 밑에 적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적고 이 영업이익 밑에 영업 외 손해도 있고 들어오는 돈도 있고 그 영업의 손익을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면 다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해진 이익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세금 내고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법인세까지를 다 내고 정말로 깔끔하게 내가 번 돈만 남은 거, 이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그 재무제표 회계 용어들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한문식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 벌었어? 버는데 뭐뭐 갖다가 했더니 그 돈을 벌었어? 그거 빼야지. 그리고 벌기 위해서 또 들어간 돈 잡다한 그 잡비들 쭉 다 빼봐.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벌다 보니 꽁돈도 생기고 팁도 생기고 그랬으면 기타 등등 넣고 빼. 왜? 총해서 합계를 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어머니가 뭐 이쁘다고
저 장사하는데 이쁘다고 저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5천 원 더 줬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넣어. 하나도 거짓 없이 빼지 말고 다 넣어. 그리고 나서 세금 내고 나머지 돈이 얼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어 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제 기업 활동으로 보면 벌어들인 총 금액을 일단 써놓고 거기에 원가도 빼고 인건비니 그 설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에 뭐에 들어갈 돈 다 빼고 그 다음에 쭉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그 생기는 부수입 이것도 집어넣고 뺄 것도 다 빼고 그러고 나서 세금 내고 나서 나머지 정말로 나한테만 순수하게 딱 떨어진 돈을 빼본 거예요.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이제 기입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가를 알아봐야죠. 그거는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손익계산서든지 재무상태표든지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계에서 기본은 날짜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요. 그럼 그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이라고 이제 날짜값을 주는 거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몇 년도 현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 시점이라는 날짜값을 주거든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너 지금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의 기본값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시점 이렇게 이제 줘요. 그거를 이제 회사 용어로 표현하면 분기 3개월이죠. 그 다음에 반기 6개월이죠. 상반기 경기 실적은 어떻고 뭐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떻고 이런 용어 자주 들으시잖아요. 반기는 6개월이다. 사업보고서 그건 1년 사업한 내용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매 분기는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기가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는 또 3개월이잖아요. 그 다음 분기가 종료되기 직전에는 의무적으로 투자한 투자자,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형식을 빌어서 반드시 보고를 해라라고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주주총회를 안 하면 그 회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죠.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매 분기 실적 발표하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회사로 가가지고 주주총회 하는데 참석을 하잖아요. 그 주주총회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번 3개월 동안 이런 사업을 했고요. 총 요만큼 벌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회사 관계자들이. 그런데 그게 언제 발표를 해야 되냐면 그 다음 분기가 마감하기 전에는 무조건 발표하게끔 돼 있어요. 어디서 나는 근데 바쁘고 내가 지금 거기가 회사가 저기 부산, 목포, 광주, 대구 이런 데 있는데 내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못 가겠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 IR 홈페이지라고 하는 걸 찾아갖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전자공시라고 다트라고 웬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어디서 찾느냐?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걔들을 어디서 찾느냐? 인터넷 들어가서 그 회사 이름 치면 다 나오지요. 가장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공시 찾아가고 딱 클릭하면 그대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기입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 우리가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했던 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조금 해석상에 조금 오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동차를 돈을 갚았으면은 중고값은 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보고 뭐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다른 또 회계 용어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용어들 빼고요. 일단 번 돈하고 남은 돈하고 이런 개념만 가지고 더하기 빼기의 개념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좀 조금 뭐 많죠. 회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뭐 부가세 산정법 뭐 감가상각비 산출법 뭐 이런 진짜 전문적인 용어들 동원해서 얘기하면 지금 현재 그림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재산 상태표에 나타나는 수치를 설명해 주기 위한 이제 설명표인 것이고 그리고 이거의 형식은 총 번 돈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을 다 계산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을 구현하기 위한 게 목적이다라는 이제 틀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장사를 시작할 때 당시 이제 그때는 이제 나 사업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1,000만 원은 내 돈으로 넣고 2천만 원을 할부로 해서 총 3천만 원짜리 되는 차를 구입을 하고 1,000만 원은 재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비로 남겼어요. 그랬더니 그 회계 용어에는 뭐 대변, 차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현할게요. 왼쪽을 세로로 쭉 계산한 총 값과 오른쪽을 세로로 쭉 계산한 값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이게 이제 계산값이 틀리다 그러면 이 표 자체를 잘못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돼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거는 부채 플러스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할부 2천만 원 있잖아요. 2천만 원.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내지는 이제 그 자동차 할부 뽑기에서 1,000만 원 넣은 돈 2천만 원을 합해서 자산이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년이라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너 지금 재산 상태 어떻게 돼? 왜 물어본다고 그랬죠? 빚 갚을 수 있어? 아니면 잘 갚고 있어? 앞으로도 갚을 수 있어? 이걸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관리 잘 되고 있어? 이걸 이제 한 장으로 확인해 보려고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자산이 900만 원이 늘었어요. 오, 잘했는데. 장사 정말 잘했네. 그랬더니 부채는 2천만 원에서 1,300만 원도 700만 원을 줄였고 할부는 보통 한 3년 정도 하잖아요. 그래갖고 안 갚으면 당장 차 가져가러 오니까 꼬박꼬박 잘 갚았어요. 그래서 갚았더니 부채는 줄었고 그리고 늘어난 돈, 번 돈이 이제 1,6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이제 세이브가 돼서 총 재산을 보니까 900만 원 정도가 이제 늘어난 형태가 됐어요. 그럼 야 900만 원 늘었는데 어떻게 늘었어? 그걸 설명하는 표를 하나 좀 만들어 주지라는 게 재무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는 쉽게 얘기하면 얼마를 총 벌었고 얼마를 총 쓰니까 얼마가 남았어 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4천만 원이 900만 원이 남았어. 그래서 총 자산이 900만 원이 증가가 된 형태가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지불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총 번 돈은 2,600만 원을 벌었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근데 이제 총 번 돈 중에 재료비가 있잖아요. 재료비가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이 2,6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재료비를 쓰고 700만 원 할부를 갚았어요. 그리고 해서 남은 돈을 봤더니 900만 원이 남았더라. 그래서 이거는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순수하게 벌고 다 남은 돈입니다. 줄 돈 주고 뺄 돈 빼고 남은 돈입니다. 이게 한 장으로 보여주기 위한 게 이제 손익 계산서가 되는 거죠. 포괄 손익 계산서.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이제 머리 아픈 공부 한 상황이니까 약간 이제 학문적으로 제시하는 용어들을 조금 갖다가 붙여봤습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 한 무엇인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서다.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 이러는데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벌었어? 라고 하면 하기도 편하잖아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지?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벌었어? 뭐 하고 해보니까 얼마가 더 남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물어보는 형식이고요. 경영성과라는 건 그거죠. 장사를 해서 남았어? 빚은 잘 갚고 있어? 저금은 좀 하고 있어? 밥은 먹고 살아? 이제 그걸 보겠다라는 거고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확인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손익계산서의 대전제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있냐면 장사를 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에 대한 내역을 보는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조금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손익계산서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벌기 위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남은 돈이 얼마고 이제 이걸 보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다라는 건 이제 회계상 용어로 보면 1년은 사업 보고서라는 형태로 그 용어를 붙이고요. 6개월은 상반기, 하반기, 뭐 상반기 고용 지표는 어떻고 하반기 뭐 경기 심리는 어떻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6개월이다. 6개월을 반기라고 하고요. 3개월은 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분기 실적 발표를 주주 총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 이제 주주총회는 다음 분기가 마감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영 성과라는 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손익계산서의 대전제는 뭐냐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고 쓰고 지불한 내역에 대한 값을 마지막 남은 돈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수입이나 벌고 들인 그 내역을 표현하는 거고요. 지출될 부분은 뭐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벌기 위해서 진행된 거하고 총 번 돈하고 그거를 다 공제하고 남은 돈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돼, 조금 신경 써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 좀 이제 이쪽 2교시라고 하는 표에다가 정리해 놨거든요. 좀 시각적으로 조금 애매하시니까 요걸 따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라. 영업이익은 비용이 아직 공제가 안 된 거잖아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그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총 매출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 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제가 된 마지막 상황이죠. 그리고 세금까지 낸 깔끔하게 낼 거 다 내고 남은 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라는 그 용어고요. 순이익이라 그래서 순이 앞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라든가 이제 한 번 더 걸러질 여지가 있는 이익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면 영업이익은 영업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당기라는 거는 한문 용어고요. 해당 기간이라고 이제 그 풀어서 쓰면 이제 그런 용어잖아요. 해당 기간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순수한 이익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영업 활동과 재무 활동으로 얻은 최종 순이익이다. 그래서 그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뺄 거 빼고 공제할 거 공제하고 남는 돈이 되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무 활동이란 뭐냐면 영업의 수익이라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건물을 팔았다. 회사 소유 땅인데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손익계산서 상에 정확하게 정당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은 아니거든요.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선투자돼 있는 그 자산을 매각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넣어서 네 주머니에 남아 있는 최종 돈의 마지막 그 숫자를 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넣을 거 넣고 들어갈 거 이제 좀 들어가고 세금까지 내고 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딱 요 돈이 남았어라고 그 표현해 주는
거를 비교하라.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전년도 동기 대비 요번 연도 그 사업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비교는 뭐냐면 작년 같은 기간이에요. 작년 같은 기간 영업을 했을 때 요만큼 벌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 영업한 거를 이렇게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벌었네. 훨씬 더 못 벌었네. 이거를 비교해라. 그게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주가 차트에서만 이제 추세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무 흐름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 그냥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어났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뭐 이런 그 용어로 이제 그 의미로 2번이라는 내용을 썼고요. 조금 이제 머리 아픈 용어긴 한데 YOY 뭐 QOQ 뭐 이렇게 이런 글자들 가끔 보시다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년 똑같은 기간 대비 올해 상황, 전 분기 대비 지금 똑같은 상황에 대한 비교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용어는 이제 저런 그 영어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업체, 동종업종인데 1등, 2등, 3등, 4등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하청기업 이렇게 쭉 나누어지잖아요. 그 같은 업종 중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실적을 비교하자. 뭐 이거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내용이죠. 뭐냐면은 나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옆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 수익을 많이 냈어. 라고 하면 좀 심각한 거다. 아니면 옆 회사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 수익이 시원치 않은 반면에 우리는 조금 투자해서 적정한 그 대상에다가 투자가 잘 돼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히트 상품이 막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비교하라. 뭐 이런 얘기고요. 회사가 각각 규모가 다르죠. 1등 기업이 그 시가총액이 뭐 1조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1등 기업이 1조다. 2등 기업이 한 7천억 정도 된다. 3등 기업은 5천억 정도 된다. 근데 그걸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1조짜리가 투자하는 규모가 다를 거고 3천억짜리 회사가 투자하는 투자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수치로만 서로 우리는 500억 이익 났는데 쟤네는 1000억 이익 났어.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조짜리 회사가 500억 이익 났는데 1조짜리 회사가 1000억 이익 났는데 1000억짜리 회사가 500억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수치로 보면 1000억짜리가 훨씬 더 많이 벌었지만 자기 기초 체력,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실력 대비 번 걸로 치면 1000억짜리 회사하고 1조짜리 회사하고 게임이 안 되죠. 1000억짜리 회사가 엄청나게 선전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회계학상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수치만 놓고 비교하지 말고 제법 비율로 환산한 숫자로 서로 프로티지 값을 내서 비교를 한다.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소스 데이터들은 이제 활용하고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뭐 절대값으로 보고 뭐 비교를 하기보다는 상대값으로 비교하는 게 맞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읽어보면 다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실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쭉 정리를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는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항목이 이제 주요 체크사항이 되겠죠. 단순히 매출액의 증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이고요. 회사 크기가 다 다른데 수치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얘보다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년 대비 이번 연도 내지는 업종에 있는 경쟁 회사 대비 우리 회사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손익계산서 파악에 필요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너무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너무 깊이 들어가 봐야 사실은 이제 별 그 활용도 자체가 떨어지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도를 파악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쭉 해놨고요. 영업이익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총액에서 지출한 비용, 뭐 판관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이것 등의 지출 내역을 차감한 이후 발생한 실질 소득을 말한다. 해당 기간, 단기라고 쓰는 게 해당 기간이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 단기별로 통계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때 분기별로 실적 발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글로 좀 정리해 놔 본 거고요.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과 달리 해당 기간에 이제 발생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제조원가, 관리비용, 감가상각비용, 제세 공과금 등의 모든 비용과 손실분 등을 다 담아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소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라는 거는 영업 활동을 해서 만들어낸 총 금액을 이제 매출액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손해보고 팔아서 여기에서는 이제 매출액이 큰 회사가 좋은 거 아니야라는 이제 착각을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밑에 써놓은 건데 이런 거죠. 팔아도 남지도 않는데 회사가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안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매출을 계속 안 남더라도 계속 설비를 그 돌린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는데 매출액만 막 커지는 형태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 안 좋은 거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데도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매출액만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매출액이 낳은 단기 순이익의 추이에 맞춰서 비례하는 매출액 증가가 좋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손익계산서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서대로 기입해 나가는 방식이다. 총 매출액은 가장 그러니까 밖에서 영업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총 비용을 맨 위에다 줬고 그 밑으로 가면서 더할 거, 뺄 거, 더할 거, 뺄 거를 쭉 차례대로 기입해서 맨 마지막에 순이익을 구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인터넷에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기업 홈페이지라는 건 그죠. 어느 회사 치면은 www. 예를 들어서 S전자 그러면 s전자.com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회사 이제 확인하는 거는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트라고 해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그 회사 검색어로 치면 바로 뜨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검색해 보면 다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일정 기간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 틀에서 활용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형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